네, 안녕하십니까. 도기환입니다. 자, 오늘은 6월 20일 일요일입니다. 이 사건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. 이 사건은 이제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아닌데,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해 놓은 거죠. 선순위 인수 사건이라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을 보증금을 인수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런 거를 인수할 때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? 어차피 물어줄 돈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. 여기 이제 익산에 있는 이제 우정연립인데 3,100이 이제 이거 최저가가 87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던 물건입니다. 이제 아파트인데 7평이죠. 근데 이렇게 대지가 좀 더 큰 거는 나중에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땅이 큰 게 우선은 좋습니다. 어쨌든. 자, 보시면은, 여기 보시죠. 보면은, 2019년부터 3,100에다가 뭐 이렇게 780까지 떨어졌다가, 740에 낙찰이 됐다가 이제 토해내고, 이제는 360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또 한번 토해내고, 또 310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또 한번 토해내고,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한 거죠. 2019년부터 2021년까지요. 그러니까 21년 몇 월이네. 3월에도 230에 낙찰됐다가 또 한번 토해내고,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100만 원에서 87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에 4명이 낙찰했습니다. 4명. 예. 보면 이거를 보면은 권리 분석 중에서의 이제 이 배당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. 이것도 공감을 하게 되죠. 자, 보세요. 여기 뭐 얼핏 보기에는 780이 있고 1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건 좀 비싸게 투자돼서 안 샀나 보다. 100만 원은 싸서 되나 보다. 보시죠. 370, 310만 원, 100만 원. 그러니까 100만 원쯤 해야만 이익이 되는 것인가?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죠. 그러나 더더군다나 이 보면은 87만 원이면 거의 이제 90만 원 아닙니까? 근데 90만 원인데 4명씩이나 붙어가지고 10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, 뭐야 이거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10몇만 원 정도에서 무려 4명이 붙어서 뭐 조금씩 몇만 원 차이로 썼나 보죠. 이걸 봤을 때 딴 때하고 다르게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. 배당을 공부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, 자,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배워볼 만한 건데요. 여기 보시면, 여기가 이제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기한 옥션에서의 여기 선순위라는 표시죠. 선순위 표시를 노란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에 되게 편할 거예요. 보면은 전입 신고가 2017년이죠. 2017년. 자, 전입 신고가 2017년이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선순위라고 표현합니다. 선순위. 그죠? 선순위인 거예요. 송이은은. 선순위는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요. 즉, 여기 있는 1,4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갑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1,40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낙찰자죠. 낙찰자는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 있는 송이은한테 1,400을 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. 자, 그럼 확정일자는 2017년 8월이네요. 자, 확정일자가 2017년 8월이고 전입일자가 2017년 12월이니까 확정일자는 설령 전입일자보다 빠르더라도 효력은 이 전입일자 이후에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제 2017년 12월 13일께 빨라도 그때 확정일자가 생겨요. 그때 이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. 그죠? 그럼 여기 이제 2018년 5월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하고는 어찌됐든 확정일자도 빨라요. 이 말은 뭐냐면 확정일자가 빠르다는 것은 돈을 배당받을 때 먼저 배당받는다. 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낙찰자가 100만 원을 낙찰했어요.
그럼 100만 원 중에서는 사실상 제일 먼저 경매 실행 비용이 빠져나갑니다. 실행 비용. 아마 이제 이런 집은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은 경매 실행 비용, 즉 경매를 집행하는 비용이 먼저 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는 낙찰가의 2분의 1 중에서 우선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되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100만 원을 이번에 낙찰받았잖아요. 100만 원을 낙찰받아서 실행비용 100을 빼고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. 그럼 어찌됐든 송이은에 대해서 1,400을 물어줘야 됩니다. 즉 뭐냐면 100만 원에 낙찰받아도 1,400을 물어줍니다. 이해되십니까 이거? 왜? 송이은이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거니까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700, 800에 낙찰됐다고 해볼까요? 이 786만 원을 그냥 800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800만 원에서 자 800만 원에서 예를 들면 집행비 실행비용이 한 150 되겠지만 100이라고 볼게요. 그럼 실행비용 100 빼면 700 남잖아요. 그죠? 그러면 700만 원에서 그 다음에 700만 원의 2분의 1인 가격 350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먼저 줍니다. 얘한테. 그러겠죠? 그러면은 남은 돈 350이 있겠죠. 그죠? 남은 돈 350이 생겨요. 700만 원 중에서. 그런데 송이은은 350을 받죠. 그러면은 못 받은 돈이 1050이 되지 않습니까? 못 받은 돈 송이은이 1400에서 350 받았으니까. 그러면 이 1050을 순서로 배당받습니다. 어디서? 남은 350에서. 근데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송이은이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. 그래서 남은 돈 350을 또 배당받아요. 그러면은 이제 600이 되는 건가? 700인가? 이렇게 남은 돈 700이 되죠. 그러니까 700만 원에 낙찰되면 800에 낙찰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당이 돼서 송이은이 못 받은 돈 700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1등을 800으로 써서 낙찰돼도 어쨌든 송이은이 못 받은 돈 700을 물어줌으로써 토탈 1500이 들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. 반복 한 두어 번만 반복하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사실상 송이은 1,400을 물어주는 거기 때문에 1,400만 원을 써도 100만 원 정도 실행비용 빼고 그럼 1,300이 남은데 1,300만 원 중에서 2분의 1인 65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주겠죠? 그죠? 그런 다음에 나머지 650만 원을 순서로 또 송이은에게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 1,400이 다 간다고 봐야 돼요. 이 경우, 이 사례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송이은은 1,300만 원을 받게 되죠. 그 다음에 이 송이은은 1,4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내보내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? 지금 이 오늘이란다. 본건에 있어서 최저가가 70 얼마인데 그거를 최저가가 90 얼마였나? 아까 80 얼마였죠? 최저가가 보시죠. 그러니까 최저가가 87만 원인데 4명씩이나 붙어서 100만 원에 됐다는 것은 이 4명 중에서 누구도 이 권리 분석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차라리 이 물건을 갖고 싶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,400을 쓰나 여기에 100만 원 쓰나 결과는 똑같아요. 나가는 돈은. 그러면 1,500을 써도 이왕이면은 1,500을 써서 잡아버리는 게 더 낫겠죠. 그렇게 100만 원에서 10만 원 차이에서 4명이 아웅다웅 모여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여기는 300을 쓰나 370을 쓰나 모두 낙찰받고 미납된 모두 다 이 정도의 권리 분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낮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차피 1,400만 원 이상을 써도 700을 쓰나 300을 쓰나 100만 원에 낙찰되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좀 한심해서 스크랩을 좀 해놨어요. 자, 그런 경우를 모른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보세요. 여기에 있는 예상 배당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예상 배당표 있죠? 예상 배당표. 모를 때는 이런 걸 클릭을 해보세요.
그럼 이제 예상 배당표 이렇게 눌러보면은 현재 지금 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매수인이 인수할 돈이 거의 12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이거 이제 어림 잡아서 하는 거죠. 그렇죠.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지금 여기에서는 그 실행 금액이 지금 빠져 있네. 실행 금액이 교부 청구에 보면은 집행 비용은 74만 원 정도 예측을 했네요. 그죠? 집행 비용은 74만 원 정도 예측을 했다. 이렇게 보여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전 경매 보증금이 130이 좀 모여 있죠. 아까 뭐 3번, 4번 이렇게 미납 금액이 있었잖아요. 미납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 드렸습니다만은 미납이 있는 경우, 예를 들어 낙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고 미납 처리되면 그 보증금이 국가에 몰수되고 그게 배당에 포함된다. 그래서 이제 전 소유자한테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모인 게 130이 있으니까 총 100에 낙찰 받아도 한 230 잡고 그 집행비용 74만 원 빼고 나니까 160이고 이걸 가지고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.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400으로 써볼게. 4 00000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1,400만 원에 낙찰됐다고 봤을 때 전 보증금 130 포함하고도 이제 실제로 배당한 금액이 1,400이고 그랬을 때 매수인 인수 금액이 0이에요. 그죠? 자, 그러니까 아까 100만 원을 썼을 때 매수인 인수 금액이 1,237만 원인가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원 하면 1,337이 됐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1,400을 써도 1,400 쓰나 똑같다는 거죠. 1,400을 쓰면은 인수금이었고 100만 원을 쓰게 되면 1,200만 원 인수금액이니까. 그렇죠? 그럼 만약에 1,300을 써볼까? 1,300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1,300만 원에 낙찰 받을 때 인수금액이 67이에요. 그러니까 어쨌든 1,370만 원 꼴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아까 굳이 100만 원을 낙찰 최저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아싸리 1,400 쓰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원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많은 사람들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700만 원 썼을 때 7명, 그 다음에 이때 또 1명, 이때 3명, 이때 4명, 이때 4명. 그러니까 11명, 8명, 19명이 전국에서 이 물건에 응찰했던 19명이 이 정도의 간단한 어떤 배당에 대한 지식이 없었구나. 이런 거 참 보면은 놀랍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